자, 여러분 6월달 달력을 한번 펴주세요. 6월 6일이 현충일입니다. 빨간 날이에요. 그래서 이날이 원래 쉬는 날이라고, 쉬는 날. 그런데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15주차 이렇게 돼 있고요. 우리 학교가 15주차에 기말 시험을 봐요. 아시겠죠? 그리고 바로 계절학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5주차 빨간 날 나와가지고 시험을 보느냐? 근데 이건 좀 너무 좀 그렇지 않아요? 안 그래도 이거 노는 날인데 시험까지 보면 꿀꿀할 것 같긴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입니다. 첫 번째 안은 뭐가 있을까요? 의견을 제시해 주시죠. 전날 시험 보자. 전날이 아니라 전주에 시험 보자. 요게 하나, 십자주차에 시험을 보자. 이렇게요. 그럼 뭐야? 15주 안 채우는 거야? 15주 뭐 그냥 기말고사 다른 기간이니까 제가 영상 올려서 영상으로 대체하는 걸로 하는 방법이 한 가지. 두 번째 방법은 됐어. 나는 색깔이 알고 봤더니 검정 색깔로 바꿀 거야. 뭐 빨간 날이야. 학교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이게 뭐 그냥 뭐 나랑은 상관없어. 뭐 이렇게 그냥 보자 이렇게 하는. 또 뭐 의견 있어요? 말씀하신 분 뭐 의견 있어요? 또 다른 있어요? 없어요? 뭐 있어요? 없나? 아무튼 뭐 이런 게 있고 시험을 안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진도 그렇죠. 3번 뭘 시험이냐? 그 빨간 날이니까 쉬자. 아니야 이건 안 꺼내들 수는 없어.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 할까? 첫 번째 그 전주에 그냥 보고 빨간 날은 그냥 뭐 다른 과목도 시험이 있으니까 뭐 그냥 그걸로 하자. 뭐 이렇게 있긴 한데 뭐 이게 많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말고사 때만 벼락치기 하는 분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 전주면 그 전주도 공부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난 그때는 공부 못 하겠다 뭐 이럴 분이 있긴 한데 아무튼 뭐 이렇게 방법이 있어요. 어떤 거 할까? 한번 다수결로 해볼게요. 1번이다. 그래요? 2번이다. 2번도 꽤 있네? 15주에 시험 보자. 근데 14주가 좀 그냥 많긴 하네. 시험 보지 말자는 하지 않고. 아무튼 요거는 제가 한번 좀 고민 좀 해볼게요. 갑자기 들은 얘기인데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들어보고 한번 해볼게요. 14주 차면은 5월 거의 마지막 주 아니야? 그러면? 너무 좀 이르긴 한데. 그래서 아니면 글쎄 목요일날 시험 보는 거랑 같이 합쳐서 볼까? 근데 목요일날 수업이 있으신 분도 있을 테니까 한번 고민 좀 해봅시다. 지금 생각 같아서는 전주에 하거나 따로 나온다고 하는 건 어려울 것 같아. 왜냐면 이게 저녁이고 막 수업이 겹치고요. 또 뭐 수업 듣는 친구들이 한 20명 이 정도면은 어떻게 뭐 할 수 있는데 뭐 주말에 나와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등등 해서 100명이면은 뭐든지 다 이렇게 불만 가지신 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고민은 한번 해봅시다. 자, 진도 나갑시다. 빨리 나가야겠네. 진도를. 자, 챕터 8장에 생산 비용과 이윤 극대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챕터 8장 한번 볼게요. 자, 우리는 이제 생산과 비용 이렇게 얘기할 건데 여기서는 생산에 따르는 비용 이렇게 있습니다. 자,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노동과 자본이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생산이다 그러면 인풋으로 이렇게 집어넣게 되는 거죠. 기업이라는 게 뭐예요? 기업이라는 게 이걸 인풋으로 집어넣어서 뭔가 이렇게 아웃풋을 만들게 되는 요게 바로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요게 이제 생산 과정이고 요게 생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요쪽에서 이렇게 살펴보고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생산 함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본 게 L과 K를 투입해서 Q를 만드는 과정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 그렇죠. 다양한 생산 함수 우리가 살짝 떠올라도 되는데 그냥 가장 기본적인 생산 함수는 이렇게 LK 루트 속에 들어가는 거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생산 함수로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런데 지금 살펴볼 건 뭐냐면 아니 여기 물건을 만들었잖아. 만든 다음에 우리 뭐 대가를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노동과 자본을 이렇게 사용한 대가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 노동과 자본을 제공한 사람 입장에선 그게 노동소득이고 자본소득이 되는데 기업 입장에선 뭐야? 돈이 나가는 거잖아. 비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동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고요. 노동 몇 명 채용했는데 인건비가 얼마야? 이렇게요. 그래서 이 W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웨이지의 약자로 해서 임금 이렇게 합니다. 뭐 사람 한 명당 해가지고 월급, 연봉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시간당 시급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L은 노동에 대한 투입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동량이라고 쓸게요. 아니면 노동시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노동만 있는 게 아니라 생산 요소가 K, 자본도 있잖아. 그에 따라서 발생하는 비용이 자본 비용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본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산 설비 도구라고 할 수 있는데 그에 따른 대가가 R이라고 써요. R을 보통 이자율 이렇게 많이 쓰는데 우리 뭐 그렇지 뭐 학교 시설이라든가 뭐 집에서도 뭐 정수기라든가 직접 소유할 수도 있지만 사용하는 만큼 렌탈하거나 리스하거나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타고 오신 버스나 지하철 직접 샀어? 여러분 거야? 그게 아니잖아. 그냥 이용하는 것만큼만 돈을 지불한다고요. 앞으로 뭐 그런 비중이 더 많아지겠죠. 뭐 집도 그렇고 집도 직접 살 수도 있지만 뭐 월세나 전세 이런 것들이 다 그거예요. R은 그래서 뭐 인터레스트 레이트 해가지고 뭐 이자율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장단기 이자율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데 임대료율, 이자율, 빌리는 대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K는 자본의 투입량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본량. 자, 이거 두 개를 곱하게 되는 게 내가 집에 뭐 정수기를 몇 개 쓴다라고 하면 뭐 컴퓨터도 요즘 빌려서 쓰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이게 이제 비용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죠.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기업의 총 비용이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걸 TC라고 쓸 거야. 그냥 토탈 코스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공식적인 용어는 없지만 이렇게 많이 쓰는데 총 비용은 노동에 대한 비용, 자본에 대한 비용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위에 나와 있는 게 생산 함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흐름을 보면은 Q 생산하는 데 따르는 대가를 지불하는 거 그게 이제 비용 함수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게 그래서 비용 함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뭐 이해되시죠? 자, 요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제목에 생산 비용과 이윤 극대화 이렇게 제목이 돼 있어요. 이윤 극대화. 자, 이윤이 도대체 뭡니까 하면요, 우리가 기업이 벌어들인 총 수입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 그걸 이윤이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 약간 살짝 올려볼게요. 그러면 여기다 표시를 해보면 여기 기업의 이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이제 파이라고 많이 씁니다. 프라핏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판매 수입에서 이제 비용을 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산했잖아. 기업이 그냥 이거를 이제 사람들한테 팔게 되면은 가격을 얼마 받느냐를 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판매 수입, 총수입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총수입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TR이라고 이렇게 쓸 거야. TR 토탈 레버뉴 해가지고 P 곱하기 Q 이렇게 해요. 자, 그래서 이윤이라는 것은 TR에서 TC를 빼는 거 이게 바로 이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 정리를 하시죠. 자, 그래서 이왕 기업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우리가 합리적입니까 하면 소비자 같은 경우는 행복, 만족을 극대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기업은 이윤을 이왕이면은 극대화하는 선택 이렇게 볼 거예요. 그래서 이윤 극대화하기 위해서 생산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볼 거예요. 자, 지금 단계에서는 이 비용 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이거 비용 함수야, 비용 함수. 근데 우리는 이렇게 쓰지 않고요. 미리 살짝 말씀드리면 요게 비용 함수인데 그러니까 살짝 볼게. TC는 뭐에 대한 함수입니까? 한번 봅시다.
여기 보시면 이 변수들을 다 써주면 돼. 비용 함수는 W의 영향을 받죠, R의 영향을 받죠, L의 영향을 받죠, K의 영향 받죠.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화시키면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한 함수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약속합시다. 임금은요 시장에서 고정돼 있다 할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야지 이제 심플하게 얘기할 건데, 나중에 시장 이론에서 보면 임금은 뭐 최저임금 비슷하게 뭐 시장에서 주어져 있다 이렇게요. 주어져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할 때 저 한 달에 얼마 주세요 이렇게 막 박애인 협상을 할 수 있으면 그것도 약간 힘이 있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완전 경쟁이라서 굉장히 치열한 시장에서는 그냥 주는 대로 받는 거야. 그런데 그 임금이 뭐 나의 생산성 기여한 만큼 또 공정해야 돼. 이렇게 막 나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 공정하게 내가 일한 만큼 받는데 그건 납득이 가. 그래서 공정한 임금이 정해져 있으면 그거를 주는 거야. 만약에 뭐 W가 뭐 10이다 하면은 10 이렇게 주어져 있다 할게요. 그러니까 내가 막 힘세 가지고 얼마 주세요. 우리 손흥민 선수 같은 선수는 어떻게 되겠어? 자기가 힘이 세고 하는 거니까 바게닝을 통해서 더 달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보통은 그런 게 현실에 많이 있긴 하지만 그냥 주어져 있다 이렇게 간주할 거예요. 자본의 가격도 마찬가지야. 정수기를 빌리던 만마의자를 빌리던 뭐 이게 주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자본의 가격도 이자라고 쓸게요. 이자도 주어져 있어. 이렇게요. 그래서 얼마로 주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5로 주어져 있다 할게요. 이렇게. 여러분 여기 보시면 단기에는 K도 주어져 있겠지만 K와 L이 다 조정 가능하더라도 우리 얘네들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여기 가만히 보시면 L과 Q를 합쳐서 Q라고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위에 생산함수에서 이 관계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L과 K가 합쳐서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반영이 돼 있단 말이지. 이렇게요. 이해 가시겠죠? 자,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원래 생산함수는 이렇게 W, R, L, K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산출량 Q에 대한 함수로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니까 LK가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살짝 한번 해볼까? 예를 들어서 볼게요. 이게 오히려 이렇게 예를 들면 더 쉬운데 안 그러면 되게 막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자, 생산함수 아까 한 것처럼 해봅시다. L과 K의 루트 이렇게 주어져 있다 할게요. 이렇게. 자, 그리고 W가 지금 저쪽에 있는 것처럼 10으로 주어져 있다 할게요. R이 5로 주어져 있다라고 할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 이러한 정보가 주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자,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총 비용을 구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TC를 구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럼 이거 그대로 쓰면 되지. 우선 총 비용은 원래 이렇게 써져 있죠. 오케이? 자, 근데 주어진 값들을 대입해. 그래서 얘는 10이래요. 얘는 5래요. 이렇게. 근데 K값도 이제 주어져 있다 할게요. K값도 단기에서 만약에 1로 주어져 있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요거 K값도 1로 주어져 있고요. 자, 그러면 다시 요걸 정리하면 10L 플러스 5 이거 비용함수라니까? 그냥 끝난 거야 사실. 이것도 비용함수야. 우리가 저 뒤에 생산요소 시장 가면 노동을 투입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 그걸 뭐 총요소 비용 하는데 이게 바로 총요소 비용이야. 근데 우리는 이렇게 쓰지 않고요.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Q에 대한 함수로 쓰려고 해. 우선은 그러기 때문에 요거를 Q로 표현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면 여기 K가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L과 Q의 관계를 끄집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자, K가 1 집어넣으면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Q는 뭐 천천히 한번 보세요. 별거 없어요. 그냥 모아 모아의 관계를 봐가지고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거야. 이거잖아. 근데 우리는 이걸로 표현해도 비용함수라니까. 근데 Q로 표현하기로 했어. 그러면
L로 정리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 Q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이렇게 한번 정리할게요. 그럼 제곱하면은 이게 L로 정리할 수 있겠지? L의 제곱, L은 Q의 제곱, 요거를 대입을 합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보를 줬을 때 총 비용 함수를 구하세요 하면은요, 요걸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럼 10 Q의 제곱 플러스 5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천천히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자, 요걸 가지고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 이쪽에다가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변수가 여기 Q고 여기가 TC가 뭐냐면 총비용입니다. 뭐의 약자인가를 빨리빨리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토탈 코스트 이렇게. 자, Q가 제로일 때 어떻게 돼? Q가 제로일 때 생산과 상관없이 일정하게 이렇게 비용이 발생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고정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이 빵이어도 비용이 발생해. 생산이 1이던 2던 3이던 그냥 정해져 있어. Q가 빵이어도 발생하는 비용 요게 5 이렇게 됩니다. 이걸 이제 고정 비용, 총 고정 비용 이렇게 뭐 보통 얘기해서 T, F, C 이렇게 쓸 거예요. 뒤에 다시 책에서 나올 때 설명드릴게요. 하는 김에 좀 가봅시다. 자, 그리고 얘는 뭐냐면 생산량에 의해서 영향을 받잖아. 이게 가변비용이라고 그럽니다. 생산을 증가시킬 때 요 안에 뭐가 숨겨져 있어? Q 안에 뭐 숨겨 있는 거 보이세요? 노동이 들어가 있는 거 보이세요? 노동과 자본은 여기 고정돼 있으니까 노동을 막 증가시키면서 그에 따라 생산량이 증가하는데 그러면서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변동비용, 가변비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자를 만들 때 어떤 임대료, 이거는 피자 만들던 안 만들던 생산량과 상관없이 발생하는 비용이니까 고정비용인데, 피자 만들 때 뭐 그 뭐야 이렇게 뭐 밀가루, 도우 뭐 이런 거랑 뭐 양념 들어가잖아. 그런 것들은 피자 생산 많이 할수록 그만큼 비용이, 원료 비용이 많이 들어가. 그게 가변 비용이죠. 그래서 베어리어블 코스트에서 TVC 이렇게 쓸 거예요. 자, 아무튼 여기다가 살짝 체크를 하면 고정 비용은 생산과 상관없이 5로 이렇게 일정하고요. 가변 비용은 뭐 10Q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대략 그림을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게 TC 이렇게 되면, 자,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요, 내가 만약에 Q0를 생산했습니다. 그때 발생하는 총 비용이 이거야. 연두 색깔이야. 근데 그 중에서 요만큼이 고정 비용이고 빨간 색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요만큼이 가변 비용이다. 색깔이 좀 요걸로 할까요? 요게 가변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잘 보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보면, 자, 요게 전체적인 총 비용이야. 이 곡선 궤적은 이제 각각의 생산량에 따른 TC를 다 그린 거고, 요만큼 Q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요렇게, 이게 만약에 뭐 50 이렇게 발생했다 그러면 이게 전체 TC인데 그게 바로 TVC고 요게 TFC고 여기 나와 있는 요 연두 색깔이 TC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거예요. 사실은 이게 다 끝난 거야, 사실은. 그래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한 거냐면 여기 처음에 얘기한 거 있잖아요. 아, 생산함수랑 비용함수랑 요 관계 사실은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를 동전 뒤집는 것처럼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니까, 보통은 뒤에 연습 문제도 나와 있는데 생산함수를 이렇게 제시해주고 비용함수를 도출하세요. 뭐 이런 식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아셨죠? 자, 책으로 가서 볼게요. 네, 뭐 아인슈타인이 이상한 얘기를 했네요. 자, 235페이지 보세요. 자, 비용의 개념과 비용 곡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비용 이렇게 볼게요.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접하는 경제학에서 얘기할 때는 거기 보시면 제목이 기회비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거에 대한 진정한 비용은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어떤 뭐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음식점을 하던 뭘 하던 직접적인 비용이 눈에 보이는 비용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마지막 단락에 그것을 명시적인 비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나와 있듯이 포장마차 경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료비, 인건비, 235페이지 마지막 단락 그런 것들은 명시적 비용이고요. 근데 그 외에 또 추가적인 비용이 있지. 내가 거기서 포장마차를 하거나 자영업을 하게 되면 딴 데 회사에서 일을 했으면 벌 수 있는 돈을 포기하는 거잖아.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사실은 다 비용에 포함시켜야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암묵적, 묵시적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비용은 요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같이 고려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 할게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은 이제 회계학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암묵적 비용을요 고려하지 않습니다. 고려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거기 앞에 친구 졸업하시면 어디 무슨 일 하고 싶어요? 빨리 아무거나 지금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세상에서는. 네? 대통령이요? 좋아요. 우리나라가 발전하겠죠. 아무튼 대통령을 하는 거야? 대통령실에서 일을 하는 거야? 뭐야? 조금 완화할 생각 없어요?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걸로? 비서? 좋아요. 다행이요. 대통령 할까봐. 대통령실에서 일을 해요. 연봉 얼마 받고 싶어요? 주는 대로 준대.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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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렇게 주나? 아무튼 그래요. 때려쳤다 합시다. 네, 3억을 때려친 거야. 좋습니다. 그럼 이제 대통령이 이제 바뀌면은 대통령실에 계속 있어야 될까? 어려울 수 있겠죠. 그만두고 나왔어. 어떤 사업을 한다 합시다. 그 앞에 분 계속 해야 되겠네요. 죄송하지만 어떤 사업을 하고 싶어요? 백종원 선생의 노하우를 봤던 아무튼 어떤 사업을 한다 할까요? 예, 소소하군요. 그래서 떡볶이집을 했어요. 떡을 만든다 합시다. 떡사업 이렇게. 오케이. 아무튼 이렇게 했어.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볼게. 매출을 얻었는데 이때 만약에 만약에 이렇게 했다 할게요. 2억을 벌었다 할게. 근데 만약에 이제 계속 다닐 수 있었어. 워낙 뛰어난 대통령실에 실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계속 남아달라는 거야. 그래서 당신 같은 분이 계셔야지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좀 더 일을 잘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분은 됐어요. 그만둘래요. 그 주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한번 볼게요. 떡볶이집을 했는데 만약에 5억을 벌었다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회계적으로 봤을 때 회계사들이 봤을 때 5억을 다 번 게 이제 매출이라고 볼게요. 총 수입이야. 비용 빼고. 근데 만약에 3억이라 할고요. 우리 결론부터 살짝 합시다. 2억이라고 할게요. 그럼 요거를 두 개를 이렇게 폭이 한 3억까지 계산을 해서요. 3억 플러스 2억 이렇게 우선 나눠서 봅시다. 3억 플러스 빵 3억 플러스 마이너스 1억 이렇게요.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보기 위해서 자 이렇게 돼 있다고 할게요. 아니 그러면 5억에 만약에 수입을 얻게 되었으면 그 이윤이라고 할게요. 이윤이라고 하면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앞에 본 것처럼 이게 5억이면 회계사들이 봤을 때는 5억 전부 다가 이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경제학적으로 봤을 땐 아니 이 사람이 여기 계신 분이 대통령실에서 계속 일을 했으면 3억을 받을 수 있는데 3억을 받을 수 있는데 3억은 포기한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이유는요. 요 포기한 것도 비용에 이렇게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할 거야. 만약에 어떤 사업을 하고 뭐 떡볶이집을 하는데 이 건물이 내 건물이야. 그럼 임대료 안 내잖아. 그럼 주위에서 봤을 때는 야, 너 임대료 안 내고 좋겠다 하는데 사실은 내가 나한테 임대료를 내는 거라고 봐야죠. 이해 가시죠? 무슨 말씀인지? 농부가 쌀을 농사 짓고 있어요. 야, 너는 쌀 안 사 먹어도 좋겠다. 그게 아니라 자기가 생산해서 자기가 그냥 먹는 거야. 그러니까 비용은 그대로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 3억 포기하는 것도 비용으로 간주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대학을 지금 다니고 있잖아. 그에 따른 비용이 뭐 등록금, 책값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회사에서 막 스카우트 제의가 왔어. 옛날에 뭐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그런 대학을 다니는 비용이 너무 큰 거야. 이거 때려치면은 막 바로 그냥 몇십억을 버는데 이게 내가 뭐 하고 있나, 경제 원론 수업이나 듣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아까우니까 시간이 더 소중한 거지. 그러니까 아예 학교를 때려치고 바로 곧 창업을 한다거나 그것도 타이밍이 있잖아. 그거 놓쳐버리면 그러니까 그게 있는 것 같아. 너무 시대를 앞서가도요 성공하지 못하고 대중들이 사람들이 그거를 못 따라가는 거지. 너무 늦어도 그 타이밍 놓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약간 승부사 기질이 있는 거니까 요 타이밍에 내가 대학교 2학년 다니고 있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요 타이밍에 이거 안 하면 그냥 끝날 것 같아. 그럼 뭐 고민해야지. 학교를 때려치든가 뭐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때려치면 또 안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만 우리가 또 이렇게 역사에 남아 있으니까 나도 때려칠까 이렇게 되는데 때려치고 망한 사람도 더 많아요. 늘 그런 거 아시죠? 아무튼 정리하게 되면 이 5억을 벌었을 때 여기 나온 이 3억 있잖아. 3억. 이것도 비용으로 간주하는 거야. 그러면 이윤이 얼마입니까? 이게 2억이 우리 경제학에서 봤을 때는 경제적인 이윤 이렇게 되는 거고요. 회계학적으로 봤을 때 이윤은 이게 회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윤은 이렇게 5억 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이윤 얘기하는 이 경제적 이윤은요. 요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3억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이것도 비용으로 간주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기회비용이라고. 그래서 최소한 내가 떡볶이 사업을 했을 때 얼마 이상의 돈을 벌어야 되냐면 이 3억 포기한 거 이상을 벌게 된 이윤이다 해서 요거를 초과 이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자, 만약에 내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억을 벌었어. 그럼 회계사들이나 회계학적으로 봤을 때는 야, 너 3억 벌었으니까 괜찮네. 뭐 괜찮긴 하지. 근데 그냥 여기 대통령실에서 일을 하던 떡볶이 사업을 하던 똑같은 3억이니까 뭐 초과해서 더 번 건 없는 거야. 이때는 이윤이 얼마다? 빵.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이윤이 빵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챕터에 완전 경쟁 시장 이런 걸 볼 거야. 그럼 경쟁이 너무 치열해가지고 장기에는 이윤이 빵이다 이걸 볼 거거든. 그러면 늘상 질문하는 게 아니 이윤이 빵이면 남는 것도 없는데 그거 왜 합니까? 빨리 때려쳐야지. 그게 아니라 딴 데서 버는 것만큼 버는 거야. 근데 그걸 초과해서 버는 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요게 바로 경제적 이유는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경제적 이유는 경제적이라는 걸 뺄 거야. 그래서 이유는 빵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만약에 떡볶이 잘 돼가 했더니 이번에 이윤이 2억 벌었지 이렇게 되면 야 괜찮네 2억 벌었네. 아니야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는 때려치세요 이거야. 지금 여기 뭐 대통령실 다니면 3억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걸 때려치고 마이너스 1억이 된 거잖아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때는 오히려 손실이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우리 교재 거기 보시면 236페이지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암묵적 비용까지 고려하는 경제적 이윤과 회계적 이윤 그게 약간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봤을 때 어떻게 떡볶이 사업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는 얼마는 벌어야 되겠어? 3억은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 3억 있잖아. 요 3억 여기 나와 있는 3억을 내가 계속 떡볶이 사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게. 계속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정상이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상이윤이라는 이 표현은 바로 뭐냐면 노말 우리가 이윤이라는 타이틀은 달고 있는데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비용이야. 그거 이상은 건져야지 사업을 하는 거야. 안 그러면은 그냥 때려치는 게 훨씬 낫게 되는 것이죠. 그 마인드 좀 잘 보시면 되겠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경제학적 시각인 경제적 이윤이 좀 더 타당하겠어요? 의사결정 판단할 때 회계학적 이윤이 좀 더 타당하겠어요? 어느 게 좀 더 타당해 보여요? 경제학이죠. 당연히 경제학. 이 회계학은 엉망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세상을 바라볼 때 이렇게 회계적 이윤으로 보면 이 보이지 않는 우리가 치르는 대가까지 고려 안 하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해.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경제학적인 마인드를 이렇게 잘 심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어요. 결론은 경제학적 이윤이 진짜 제대로 된 이윤이다. 예, 그거 머릿속에 넣으면 돼요. 아셨죠? 회계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거 잘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윤 중에서는요, 거기 보시면 매몰 비용이 있어요. 매몰. 이렇게요. 매몰 비용. 매몰됐다라는 표현을 가끔 뭐 쓰기도 하죠. 그래서 이거는 가라앉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요거 할 때마다 제 이름하고 비슷해서 제 이름 영어 이름 만들 때 여권 만들 때 어떻게 할까 해서 이거 뭐 하지 할 때 선하고 구 할 때 뭐 GO 할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괜히 세 보이려고 KU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SK 뭐 이런 것도 있고 장도 뭐 창 쓸까 뭐 할까 하다 그래서 그냥 J 이렇게 썼는데 그러니까 요거 쓰다가 잘못하면 이제 메일 입력할 때 자꾸 이렇게 집어넣어서 발음을 못 하더라고 제 이름을. 그래서 선쿠 순쿠 막 이상하게 막 발음해서 아무튼 이름을 잘 줘야 돼. 벌써 여러분들 끝났지. 그래서 아무튼 이름 지을 때 약간 그러니까 선견 지명 있는 교수님들은 자녀를 이름 짓거나 할 때 뭐 약간 영어랑 발음하기 쉽게 뭐 이렇게 받침이 없게 뭐 이렇게 짓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바꾸더라도 이렇게 뭐 좀 되게. 근데 아무튼 망했어요. 저는 아무튼 매몰된 거야. 매몰 망했다는 거야.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냐면 지나간 버스야. 바람개 함가 사라지다 비슷하게 뭐 이렇게 지나간 버스라서 아니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 지금 이 상태에 왔어. 지금 이 상태가 어떤 상태야? 중간 시험 끝났어요. 중간 시험 끝났어. 그래도 우리는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절대평가를 해서 좀 다행인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코로나 때문에 상대평가 비중도 많이 늘어난 것 같고 지난번에 어디 뉴스에 봤는데 학점을 이렇게 다들 잘 주고 있나 봐. 그래서 학점 인플레가 뭐 이제 너무 심해지니까 상대평가 하는데 예전에는 학점 인플레 같은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수님들께서 A4를 잘 안 줘. 그러니까 막 100명 수업을 들으면 억지로 학점을 안 주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강제로 30% 정도는 주세요 하려고 이제 하는 거야. 근데 30%를 넘을 수 없다는 것이지 30% 상대평가에도 뭐 A4를 한 5% 주는 분들도 있고 그랬었어요. 그럼 뭐 수강을 안 하든지 어떻게 해야지. 근데 이제 보통 그 교수님의 그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성균관대 학생이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면 그냥 A4를 한두 명 주고 나머지는 다 그냥 다시 들어 해가지고 뭐 CD 이렇게 막 주는 거야. 그나마 이제 다행인 게 뭐 옛날만 해도 이제 재수강 할 때는 요즘 재수강 제한이 있습니까? 뭐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때는 재수강 마음대로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이제 학점이 좀 안 좋으면은 졸업할 때쯤 재수강을 왕창 해요. 저도 그래서 재수강을 좀 많이 좀 몇 개 했던 것 같아. 1학년 때는 공부를 잘 안 하잖아. 그래서 1학년 때 딱 성적표를 띄면 어이구 수업 들은 게 없네. 학교를 다녔나? 뭐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절대평가를 하더라도 이렇게 학점을 잘 안 줬는데 이 상대평가로 하다 보니까 그 학점 인플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학점을 잘 주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상대평가로 바뀌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또 많이 완화됐나 봐.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이화여대가 아마 학점을 좀 많이 이렇게 잘 주는 걸로 막 하고 우리 학교도 그러는데 아무튼 뭐 열심히 또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긴 해. 뭐 오히려 또 옛날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중간고사 이미 지나간 버스야. 이거 끝났어. 이거 끝났어. 우리에게 다가올 거는 뭐가 있다? 예, 앞으로 남은 12주차, 13주차, 14주차, 15주차 빨간 날 아무튼 기말고사 이렇게 있어요.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지나간 과거는 이미 되돌릴 수 없잖아.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시간을 되돌리는 것도 많이 있지만 이미 그건 끝났어.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가 앞이야. 앞을 내다보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래서 지나간 거는 이미 끝났어. 그래서 전에 얘기할 때 한계 원리도 뭐야? 이미 내 뱃속에 사과가 5개를 먹었어. 어떻게 해? 그냥 먹는 거 끝난 거지.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를 추가적으로 먹을까? 그걸 얘기한다고요. 그게 한계 원리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매몰 비용은 이미 지나간 거기 때문에 거기 한번 볼까요? 자, 매몰 비용은 일단 지출한 다음에 회수가 불가능한 거야. 되돌릴 수가 없는 거야. 이게 회수가 불가능, 돌이킬 수가 없는 거야. 네.
보통 이제 옛날에는 영화 티켓 같은 거 할 때 요즘은 이제 온라인으로 하지만 티켓 같은 거 직접 이렇게 탁 끊어서 했는데 그거 잃어버리면 못 들어가거든. 그래서 잃어버린 뭐 극장 티켓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 시대에는 안 맞는 거 있긴 하죠. 엎질러진 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다 잊어버려야 돼. 뭔가 남친 여친과 헤어졌다? 그것도 다시 할 수는 있는데 여기 끝났으면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회수가 불가능하다? 그럼 앞으로의 의사결정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 선택이라는 건 지금 앞으로 가는 거 선택이야. 선택할 때 고려해서는 안 되는 비용이다. 요거요. 거기에 뭐 현대자동차 얘기를 해. 어떤 계열사가 자동차에 들어가는 특수 부품에 맞게 제작한 기계가 있어. 근데 이거를 다른데 나 여기랑 계약 끊을래. 그러면 그 모형물 만든 건 다른데 자동차에는 맞춤이 안 되니까 다 버리는 수밖에 없죠. 그런 것들이 매몰 비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뭐가 있을까? 매몰 비용의 예 뭐가 있을까? 뭐 좋은 예 있을까요? 혹시 생각나는 거 좋은 예 뭐가 있을까? 다음 시간에 우리 한번 질문할 테니까 고민 좀 했다가 좀 알려주세요. 아셨죠? 그거를 좋은 아이디어를 알려주시면 좀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아직은 아니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그럽시다. 시간이 그러네. 매몰 비용 고민해 주세요. 네.